이렇게 폐에서 하는 역할은 폐포에서 혈관으로 산소를 주는 거고, 우리 온몸으로 돌아 나왔을 때는 자, 산소를 어떻게 한다?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번에는 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작용이잖아. 숨 쉬는 작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우리 몸에 CO2를 내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흡에는 크게 우리가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는데, 이 외호흡은 우리 코와 입으로 하는 그런 호흡을 말하는 거고, 이 내호흡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호흡이라는 거는 이런 세포 안에서, 이 세포 안에서 우리가 가져온 영양분들, 양분들 있죠?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등등등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소화할 때 이야기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사실은 호흡이라는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호흡은 이걸 말하는 거고, 외호흡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숨 쉬는 과정을 우리가 외호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기억해 주면 되겠고, 호흡에서는 이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호흡 기관이 있죠. 자, 어디서 우리가 호흡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의 원리, 그 다음에 외호흡과 내호흡, 요거를 구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호흡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호흡 기관은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폐죠, 폐. 양쪽에 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호흡 운동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폐다. 양쪽에 폐가 하나씩 있는데, 이 폐를 이루고 있는 건 하나씩 매우 작은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폐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폐포들로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소장의 융터라고 똑같아. 바로 뭐냐면 한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 작은 알갱이로 있는 게 훨씬 더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왜? 바로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게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연결되어 있는 가지처럼 폐로 연결된 게 기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코, 자, 코로 들어와서 기관으로 들어와서 기관지, 폐로 연결되는, 이게 바로 호흡 운동의 기관이 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요 폐 밑에, 요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있거든요. 그 갈비뼈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가슴에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슴통 또는 흉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흉강.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된 막이 있는데, 이 가로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슴통이 넓어지잖아. 들이마실 때는 이 가슴통의 흉강의 크기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숨 작용이 될 때는 흉강이 어떻게 될까? 흉강이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가로막이 아래로 더 내려가 줘야지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쵸? 잘했어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간다.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폐를 덮고 있는 갈비뼈 있죠? 갈비뼈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 안에 바로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이 압력이 감소하죠. 이걸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 많을 거야. 선생님, 압력이 왜 감소합니까?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기억나죠? 우리가 주사기를 세게 압력을 크게 쭉 누르면 주사기 부피가 줄어들고, 잡아당기면 부피가 늘어나는 대신에 그 안에 압력이 줄어들잖아. 마찬가지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 보일의 법칙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넘어가겠어요. 오늘 시험 대비니까요. 따라서 부피가 커지면, 자, 부피와 압력 서로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 숨을 내쉰다, 날숨이다 하고 내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가슴의 부피가,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러려면은 가로막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와야 되겠지. 가로막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덮고 있는 갈비뼈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갈비뼈 역시 내려오게 되면서, 자, 이때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요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요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걸 우리가 풍선 모형으로도 했던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기체 교환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양쪽에 기관지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폐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폐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지. 자, 하나의 폐포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 폐포를 옆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있다고. 이 혈관 속으로 아까 순환계에서 얘기했던 적혈구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혈액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혈액이 지나갈 때 폐포에서는 이 혈액으로 뭘 줘야 되겠어? 폐포에서는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적혈구에게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는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이 산소를 전해주러 가겠죠. 그리고 이 폐포는 다시 뭘 받냐면 적혈구로부터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폐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산소를 폐포가 모세혈관 쪽으로, 그렇죠?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폐포에서 어디로? 혈관 쪽으로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폐포에서 혈관 쪽으로 준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가면 우리 온몸에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고, 요 모세혈관에 혈관으로 산소를 받은 혈액이 이제 공급이 돼서 왔잖아요. 그럼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개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그래서 조직세포라고 하는데, 이 조직세포들로 뭘 줘야 되냐면 가져온 산소를 각각 줘야 이 조직세포에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이 과정까지가 바로 호흡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의 과정이다. 그래서 세포가 호흡한다.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호흡을 잘 하려면 모세혈관에서 이 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세포들. 자, 이건 폐포가 아니고 바로 세포들, 조직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옆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 가지고 온 이 적혈구의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혈관에서 누구 쪽으로? 세포 쪽으로 주겠죠. 산소를 주고, 이 세포에서 필요 없는 누구? 세포에서 야, 다 썼어. CO2 니네가 가져가. 그러면서 CO2는 다시 혈관으로 내주겠고,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심장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심장으로 오는 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테죠. 들어올 때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왔다가.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폐에서 하는 역할은 폐포에서 혈관으로 산소를 주는 거고, 우리 온몸으로 돌아 나왔을 때는, 자, 산소를 어떻게 한다?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번에는 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줄 것이고, 잘 안 보였네요. 산소를 줄 것이고,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세포에서 혈관 쪽으로 다시 뱉어버리겠죠. 자, 이 과정, 산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폐에서는 폐포에서 혈관으로, 온몸으로 가서는 혈관에서 세포로, 이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된다. 이건 순환계에서 도와주는 거고, 산소를 만들어서 기체 교환하는 건 누구다? 호흡계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 혈관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산소를 주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과학적 원리가 확산의 원리예요. 자, 확산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농도가 높은 고농도 지역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지역으로 퍼지는 걸 전부 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병을 방 안에 놓으면은 향수병의 향수가 온몸으로
온 방안으로 퍼지는 거. 이것도 확산입니다. 냉면을 먹을 때 식초를 타면은 식초물이 냉면에 다 퍼지는 거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퍼지는 거,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퍼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폐포에는 산소가 많아요. 산소 농도가 높아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혈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산됩니다. CO2 농도가 적어 혈관에서 폐포로 오는 겁니다. 온몸도 마찬가지야. 이 혈관에 산소가 많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CO2가 많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 확산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호흡에서는 기억할 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짧게 요약해봤습니다.